휴가를 마치고 군부대로 복귀하던 김지수 대위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조용한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복귀하는 길은 언제나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군화를 단단히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지수는 무심코 도로 쪽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길가에 한 노인이 휘청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저 어르신, 뭔가 이상한데.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지수는 바로 달려가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수는 다급히 물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숨이 답답해 가슴이. 괜찮으세요? 여기 잠깐 앉으세요. 지수는 노인을 부축해 도로변에 앉혔다. 심장 쪽이 아프신가요? 노인은 손을 떨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여기 너무 답답하네. 지수는 침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아. 어르신, 조금만 견디세요. 지금 응급처치를 해드릴게요. 지수는 재빨리 노인의 상의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말했다. 편하게 심호흡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노인은 지수의 말을 따라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잠시 후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괜찮으세요? 이분이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세요. 빨리 119에 연락해 주세요. 네,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지수는 계속해서 노인의 상태를 살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괜찮아요. 지금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네, 군인이 맞나? 네, 맞아요. 저는 간호장교 김지수입니다. 지금은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소.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지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르신, 구급차가 왔어요. 이제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실 수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지수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분이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고 제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급처치를 잘해주셨네요.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노인은 구급차에 실리면서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맙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수는 밝게 미소 지었다. 김지수입니다. 어르신 건강 꼭 회복하세요. 노인은 지수에게 손을 흔들며 구급차에 실려갔다. 구급차가 떠난 뒤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한 일은 당연한 거야. 그래도 무사히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지수는 마음속에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군부대로 향했다. 이제 늦지 않게 복귀해야겠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지수는 평소처럼 군부대 내 의료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며칠 전 복귀길에 노인을 도와드린 일이 마음에 남았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잘 회복하신 것 같았다. 그때 중대장이 의료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김지수 대위,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네, 중대장님. 지수는 약간 긴장한 채 자리를 정리하고 나섰다. 중대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며칠 전 복귀길에 어떤 어르신을 도와줬다고 들었네. 아, 예. 그분이 많이 위급해 보이셔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빨리 와서 무사히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돕기만 했지.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한 백만장자 이준혁 씨라고 하더군. 지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저는 그냥 도와드렸을 뿐인데 그런 분이셨군요.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준혁 씨가 그날 일을 잊지 않고 감사의 의미로 우리 부대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하네. 후원금이요? 지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래. 어제 본부에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네. 그 후원금 덕분에 우리 부대의 낡은 기물과 장비들을 최신 시설로 교체할 수 있게 됐어. 곧 새로운 장비들이 도착할 거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중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일세. 하지만 이준혁 씨는 당신의 선행에 감동한 모양이야. 며칠 후 부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새로운 기물과 장비들이 속속 도착하고 모든 시설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었다. 병사들은 새로 교체된 침상, 최신 의료 장비와 체력 단련 기구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와, 우리 부대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거 다 김지수 대위 덕분 아니야? 복귀길에 그 어르신을 도운 일 말이야. 병사들의 이야기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지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지수는 이준혁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김지수 대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준혁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준혁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덕분에 아주 잘 회복했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위님의 도움 없었더라면 아마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부대에 후원을 하는 게 제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큰 선물입니다. 우리 부대원 모두 어르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대위님의 이야기가 언론에도 알려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당신의 선행을 보도할 거라고 하더군요. 지수는 당황하며 말했다. 뉴스에까지 나오다니 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대위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더 따뜻해집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김지수 대위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군 간호장교 백만장자 생명구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응급처치와 이준혁의 후원 이야기가 상세히 전해졌다. 지수는 의료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며 혼잣말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되다니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간호장교가 되어야겠어.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사람을 돕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지수는 굳게 마음을 다졌다. 며칠 후 김지수 대위는 부대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 중대장이 다가와 말했다. 김 대위, 잠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나? 네, 중대장님. 지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중대장의 뒤를 따라갔다. 중대장은 조용한 사무실로 그녀를 데려가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할 일이 있네. 김 대위. 지수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축하할 일이라뇨? 오늘 본부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다네. 김 대위, 이번에 계급이 특진될 예정이야. 지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특진이요? 저요? 무슨 이유로요?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얼마 전 이준혁 씨를 구한 일 때문이네. 이준혁 씨가 본부에 직접 연락해 김 대위의 선행에 감사하며 특진을 요청했다고 하더군. 본부에서도 이 요청을 받아들여 김 대위의 공로를 인정하기로 했어. 지수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중대장님,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진은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김 대위,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군.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지. 그날 저녁 지수는 이준혁의 연락을 받았다. 김 대위님, 안녕하신가요? 이준혁입니다. 아,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지수는 반갑게 물었다. 덕분에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진 소식을 들으셨나요? 지수는 살짝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특진은 너무 과분합니다. 이준혁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위님, 당연한 일을 당연히 대가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셔야 해요.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르신, 저는 군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돕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준혁의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당신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을 구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진은 단순히 보상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특진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준혁은 부드럽게 말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큰 책임을 맡기고 싶어 하죠.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수는 이준혁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어르신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김 대위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번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혁은 기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더 나은 간호장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김 대위님, 파이팅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연함이 누군가에겐 큰 의미가 될 수 있구나.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맡은 책임을 더 잘해내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겠어. 지수의 얼굴에는 강한 결심이 깃든 미소가 번졌다. 김지수는 특진 이후로 대위가 아닌 소령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달게 되었다. 군부대 내에서는 축하 인사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새로운 책임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무실에서 지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병사들이 줄지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들어왔고 지수는 그들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기록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동료 간호장교 이정민을 만나 점심을 함께하며 말했다. 정민아, 내가 소령이 되고 나니까 책임이 더 커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신경 쓸 일도 많고 정말 부담스럽다. 이정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지. 너는 이제 우리 부대 의료팀의 책임자잖아. 하지만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평소처럼만 하면 돼.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면서도 쉽지 않네. 요즘 부대원들 건강 상태도 신경 쓰이고 특히 장기간 훈련 중인 팀들이 걱정돼. 그때 중대장 박상민이 의무실로 들어왔다. 김소령,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지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중대장님. 중대장은 지수를 조용한 회의실로 데리고 가더니 말했다. 최근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주에만 5명이 다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지수는 놀라며 물었다. 부상이 심각한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미한 탈진이나 관절 부상이 많아. 이 상태가 계속되면 훈련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김소령,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네. 지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중대장님. 제가 훈련팀과 협력해 부상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대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 자네라면 믿을 수 있네. 잘 부탁하네. 중대장이 나가고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상 예방 방안이라 어떻게 하면 병사들이 더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지수는 동료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의 부상이 잦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군의관 최민석이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훈련 전후로 스트레칭과 체력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병사들이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훈련 전후로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죠. 또 다른 간호사 김민지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리고 병사들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 보충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훈련장에 추가로 수분 공급소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스트레칭 강화, 수분 공급 확대, 그리고 휴식 시간 보장까지 3가지 방안을 내일 바로 적용해 보죠. 모두 협력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날, 지수는 훈련장에 나가 병사들에게 직접 스트레칭을 지도하고 수분 공급소를 점검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소령님, 직접 이렇게 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부대가 강해질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훈련하세요. 며칠 후 훈련 중 부상자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중대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지수를 찾아왔다. 김소령, 자네 덕분에 훈련 중 부상이 크게 줄었네. 정말 수고했네. 지수는 겸손하게 말했다. 모두의 협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병사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수는 새로운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병사들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수의 얼굴에는 새로운 책임을 다할 결심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김지수 소령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의무실에서 병사들의 건강을 돌보며 새롭게 맡은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며 부대 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지수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의무실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장교 이정민이 다가와 지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요즘 정말 고생이 많아. 훈련장에서 부상자가 줄었다는 소식 들었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 같이 노력한 결과야. 모두가 협력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지. 이정민은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었어? 지수는 의아하게 되물었다. 무슨 이야기? 이정민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 특진된 거에 대해 일부 동료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준혁 어르신을 도운 덕분에 특진된 거라서 실력보다 운이 따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지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정민은 부드럽게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신경 쓰지 마. 결국엔 너의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지수는 의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부상자 관리와 관련해서 더 나은 개선점을 찾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평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던 김민지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미 충분히 부상자도 줄었고 과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한참 침묵이 이어지던 중 군의관 최민석이 입을 열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김소령을 도와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자 김민지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뭐 그럼 그렇게 하죠. 회의가 끝난 후 지수는 혼자 의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더 노력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그날 이후 지수는
이전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하루는 지수가 훈련장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병사를 직접 부축해 치료실까지 데려왔다. 소령님, 이렇게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되는데 병사는 미안한 듯 말했다. 괜찮아요. 부상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지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본 동료 김민지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지수,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하고 싶을 뿐이야.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자 김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너한테 좀 질투했어. 난 정말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넌 갑자기 특진이 되고 모든 주목을 받으니까. 지수는 김민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내 마음 이해해. 나도 사실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안해. 너한테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도와줄게.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우리 같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자. 며칠 후 중대장이 의무실을 찾아와 말했다. 김소령, 병사들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자네 덕분에 훈련 성과도 개선되었어. 훌륭하군. 지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장이 나간 뒤 동료들은 지수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김민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네. 지수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앞으로도 다 같이 힘내자. 지수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동료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책임감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훈련이 한창인 어느 아침, 김지수 소령은 훈련장 인근에서 병사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새벽부터 이어진 고강도 훈련의 병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수는 그들을 격려하며 열심히 일을 이어갔다. 오늘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지수는 병사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때 멀리서 훈련장에 돌출된 바위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사람이 다쳤다라는 외침이 들려왔고 지수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한 병사가 바위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리 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동료, 병사들이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소령님, 이 병사가 바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 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지수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지수는 다친 병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다리 상태를 살폈다. 지금 다리를 움직일 수 있나요? 지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병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움직이면 너무 아파요. 지수는 곧바로 결정했다. 아마도 뼈나 인대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지수는 인근 훈련장에 있는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다친 병사의 다리를 임시로 고정할 준비를 했다. 곧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온 병사에게 지시했다. 여기 있는 붕대로 다리를 고정할 거예요. 천천히 숨을 쉬고 긴장을 풀어요. 금방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지수는 차분하게 병사의 다리를 고정하고 추가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구급차를 바로 부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훈련을 지휘하던 중대장 박상민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다. 상황은 어떻나? 김소령, 부상자의 다리가 다친 상태입니다. 지금 임시로 고정한 상태고 곧 구급차가 도착할 겁니다. 추가적인 이동은 최대한 조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침착하게 보고했다. 박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침착하게 잘 대처했네. 부상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줘.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수는 병사가 최대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과 함께했다. 병사를 안전하게 이송해 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상자가 구급차에 실려간 후 지수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침착한 대처에 주변 병사들은 감탄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소령님, 정말 대단하세요. 덕분에 부상자가 빨리 처치받을 수 있었어요. 한 병사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줘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지수의 활약이 화제가 되었다. 김소령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진짜 든든해. 맞아. 부상자도 소령님이 신속하게 조치해줘서 다행이야. 의료팀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어.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지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야. 다음 날 박상민 중대장이 지수를 불렀다. 김소령, 어제 훈련 중 부상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고 적절히 대처한 것에 대해 감사하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부대는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어.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 덕분에 병사들도 더 안심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네. 계속 이렇게 든든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길 바라네. 지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중대장님. 언제나 부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수는 점차 부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그녀의 침착한 대처와 헌신적인 태도는 병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김지수 소령은 평소처럼 의무실에서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중대장이 급히 의무실로 찾아왔다. 김소령, 이준혁 씨가 지금 부대를 방문하셨네. 자네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 지수는 약간 놀란 얼굴로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이준혁 어르신이요. 부대까지 직접 오셨다고요? 그래, 지금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가보게. 지수는 서둘러 정돈된 모습으로 본부로 향했다. 본부 대기실에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이준혁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김지수 소령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덕분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때 소령님께서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큰일이 났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지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준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김소령님께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지수는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상담이라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말씀해 주세요. 소령님은 의료 체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군 의료 체계를 조금 더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어르신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예방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게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훈련 전후 스트레칭과 체력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사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령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인력이 있나요? 예,
보다 체계적인 예방 의료를 위해서는 최신 의료 장비와 병사들의 체력 및 심리 관리를 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재활 치료를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혁은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더 많은 병사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나 프로그램 비용을 후원하겠습니다. 지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의 지원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병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준혁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김소령님. 지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네, 어르신과 함께라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이준혁의 후원으로 군부대의 최신 의료 장비들이 도착했고 병사들의 체력 관리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한층 좋아진 환경에 크게 만족했다. 소령님, 새로운 프로그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칭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부상도 줄고 뭔가 더 안정된 것 같아요. 지수는 병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이준혁 어르신의 후원 덕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 그날 저녁 지수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한 사람의 도움과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앞으로도 내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녀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다짐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병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난 계속 이 자리를 지켜야지. 어느 늦은 오후 군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훈련장 한편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병사들이 놀란 얼굴로 상황을 주시하며 서둘러 대피하던 중 김지수 소령에게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소령님, 훈련장 쪽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부상자 위치를 바로 확인하세요. 저는 의료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응급처치 장비를 준비하세요. 지수는 신속하게 의료팀을 소집했다. 지금 훈련장 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부상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모두 준비됐죠? 의료팀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소령님. 훈련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몇몇 병사들은 연기에 휩싸여 기침을 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쓰러진 병사들이 보였다. 지수는 재빠르게 상황을 살폈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병사들은 저쪽으로 이동시키세요. 연기 흡입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지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의료팀은 지수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저를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병사는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힘겹게 말했다. 소령님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지수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다.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그 순간 다른 쪽에서 간호장교 이정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령님, 이쪽에 중상을 입은 병사가 있습니다. 지수는 바로 이정민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한 병사는 팔에 심한 출혈을 입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수는 신속하게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지혈대를 준비했다. 출혈이 심합니다. 지혈대를 사용해 최대한 압박하겠습니다. 지수는 차분하게 말하며 출혈 부위를 단단히 압박했다. 이 병사는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지수는 침착하게 병사들의 상태를 보고했다. 이 병사는 중상으로 빠른 이송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연기 흡입 증상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이송해 주세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급처치를 잘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이송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는 다시 주변을 살피며 외쳤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상자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세요. 작은 부상도 놓쳐선 안 됩니다. 의료팀과 다른 동료들이 협력해 현장을 빠르게 정리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긴박한 응급처치가 끝난 후 지수는 의료팀과 함께 조용히 숨을 고르며 사고 현장을 바라보았다. 박상민 중대장이 다가와 말했다. 김소령, 정말 훌륭하게 대처했네. 자네의 신속한 판단과 리더십 덕분에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 지수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중대장님, 모두가 협력해준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박상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자네는 우리 부대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라는 걸 모두가 확실히 느꼈을 거야. 그날 저녁, 지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을 두드리며 동료 간호장교 이정민이 들어왔다. 지수야,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없었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 의료팀 모두가 잘해준 덕분이지. 이정민은 조용히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해.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지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뒤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병사들의 안전을 지킬 거야. 그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책임감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언제나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해. 그날 이후 김지수 소령은 더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팀을 이끌어 나갔고 부대원들은 그녀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군부대 내에서는 김지수 소령의 활약이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었다. 훈련장 사고 당시 그녀의 신속하고 침착한 응급처치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동료들은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의무실에서 평소처럼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중대장 박상민이 의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김소령, 본부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에게 공식적인 표창이 있을 예정이야. 지수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표창이요? 무슨 이유로요? 박상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얼마 전 훈련장 사고 때 보여준 신속한 응급처치와 리더십 덕분에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잖아. 본부에서도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공식 표창식이 있을 거야.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제 임무니까요. 박상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소령, 자네의 그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야.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 주 금요일 부대 강당에서 공식 표창식이 열렸다. 지수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강당에 자리했다. 군 지휘부와 많은 병사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었다. 본부의 고위 장교가 연단에 올라 김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이 자리에서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지수 소령은 훈련장 사고 당시 뛰어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과 책임감은 모든 군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연단에서 김지수의 이름이 불리자 강당에는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조용히 단상에 올라가 고개를 숙이며 표창장을 받았다. 김지수 소령, 당신의 헌신과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수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수의 겸손한 말에 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동료들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표창식이 끝난 후 동료 간호장교 이정민이 다가와 말했다. 지수야, 너 정말 멋있었어. 너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진 것 같아.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표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병사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때 몇몇 병사들이 다가와 말했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게 훈련을 마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고마울 것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야 우리 부대가 강해지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지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진정한 영웅이라는 게 무엇일까? 나는 단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망설임이 없도록. 그녀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다짐이 담긴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부대원들은 김지수 소령을 진정한 영웅으로 존경했지만 그녀에게 영웅이란 그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김지수 소령은 공식 표창 이후에도 변함없이 의무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사들의 건강을 돌보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 장비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날 오후 동료 간호장교 이정민이 의무실로 찾아왔다. 지수야, 요즘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있네. 조금 쉬어도 돼. 이제 너도 영웅 소령님인데.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영웅이라니, 그런 말은 하지 마. 난 그저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병사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걸 보면 그게 제일 보람 있어. 이정민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지수야. 너처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곁에 두고 일할 수 있어서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책임감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런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한 병사가 급히 들어왔다. 소령님, 훈련장에서 갑자기 탈진한 병사가 발생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단단해졌다. 지금 바로 응급처치 장비를 준비해요. 현장으로 갑시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 병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쁘게 차올라 있었다. 지수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병사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은 있나요?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병사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숨이 너무 답답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곧 도와드릴 겁니다. 지수는 의료팀에 지시했다. 수분 공급을 바로 시작하고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세요. 심호흡을 유도합니다. 지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몸이 안정될 거예요. 의료팀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병사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었다. 지수는 계속해서 병사에게 말을 걸며 불안감을 덜어주었다. 이제 많이 나아졌죠? 지수가 물었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소령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탈진하지 않도록 몸 상태를 잘 살펴요. 무리하지 말고요. 부상자가 안전하게 처리된 후 훈련장에 있던 병사들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소령님, 저희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령님께서 항상 곁에 계셔서 저희가 더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도 서로를 돕고 안전에 항상 신경 써주세요. 그날 저녁 지수는 의무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해. 다음에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나는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중대장 박상민이 지수를 찾아와 말했다. 김소령, 자네가 훈련 중에 보여준 헌신 덕분에 부대원들이
자네를 존경하고 있어. 모두가 자네를 진정한 군의 영웅으로 여기고 있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중대장님,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박상민은 따뜻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네. 앞으로도 우리 부대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길 바라네. 며칠 후 지수의 이야기가 부대 내 게시판에 올라왔다. 김지수 소령, 생명을 지키는 손길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부대원들이 작성한 감사의 글이 있었다. 김소령님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수는 게시판을 조용히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녀의 다짐과 책임감은 부대원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김지수 소령은 진정한 군의 영웅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김지수 소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웅이란 특별한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마다 주저하지 않고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판단력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지수 소령은 언제나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연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진심과 강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헌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 속 김지수 소령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느끼셨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름 없는 영웅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지수 소령처럼 책임감과 헌신으로 빛나는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